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나침반이 되어줄 경제 아날자 라디오 TV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이 부자라고 믿는 혹은 적어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대체 뭔가요? 아마 열의 9은 머릿속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우리 집이 얼마니까 내 자산은 이 정도는 되지 하면서요. 맞죠?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함정의 시작입니다. 이 숫자, 바로 7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무려 70%가 넘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아주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 그럼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산 대부분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찔하죠. 네, 원본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바로 부채로 쌓은 모래성이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파도 한 번이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비상벨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고 신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수십 년 동안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던 부동산 불패 신화. 이 신화가 지금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는지 그 위험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랑 금융권이 뭘 했냐면요. 당장 터질 것 같은 대출들의 만기를 그냥 억지로 늘려줬습니다. 이건 뭐랄까, 수술이 시급한 환자한테 계속 진통제만 놔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진통제의 부작용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부동산 PF 대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돈을 빌려 쓰는 이 위험한 빚이 2023년에 130조 원이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160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게 다 진통제로 버티는 동안 골마 터진 상처예요. 빚으로 빚을 막는 위험천만한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금리는 계속 높지, 공사비는 2년 만에 30% 넘게 올랐지, 제2금융권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어요. 한마디로 돈이 돌지 않는 경제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스템 내부의 문제였죠.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무서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어놓은 집을 사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경기 침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2만. 이게 2026년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숫자입니다. 12만 채가 넘는 집이 주인을 못 찾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건 바로 인구라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집을 살 30대, 40대 인구가 계속해서 공급됐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집을 사줄 핵심 구매층이 매년 수십만 명씩 그냥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도 출산도 필수가 아닌 시대가 되면서 집을 사야 할 이유 자체를 못 느끼는 겁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건 정말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자, 안에서는 시스템이 삐걱대고 수요는 말라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깥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한계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저 멀리 미국의 정치 상황이 중동의 긴장을 높이고 그게 유가를 끌어올려서 결국 우리나라 물가랑 금리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이 모든 게 나비 효과처럼 연결돼서 우리 경제에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정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차트가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미 1200조 원을 훌쩍 넘은 나랏빚에 해마다 세금은 예상보다 덜 거치고 한마디로 시장이 무너질 때 투입할 실탄이 거의 바닥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손벌이 꽁꽁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주 비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큰 건설사나 은행 같은 곳들은 어떻게든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남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모든 손실과 부담은 누가 떠안게 될까요? 네, 바로 정부도 돈도 없는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이게 지금의 구조예요. 자, 지금까지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드렸나요? 하지만 현실을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더 이상 성장을 꿈꿀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생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원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인 생존 행동 계획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제발 부동산 비중 좀 줄이세요. 자산의 70%를 한 곳에 몰아넣는 건 도박입니다. 냉정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을 확보하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동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현금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제발 카더라 통신 좀 그만 믿으세요. 직접 데이터를 보고 직접 수요를 확인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원본 자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은 버리라고요. 이 잔인한 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마주하는 것, 그것만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떠나 텅 비어가는 도시에 화려하게 올라간 아파트들. 이게 과연 성공의 상징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것들은 우리 경제의 자랑스러운 헌장이 아니라 골마 터진 흉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비상벨 소리를 그저 파멸의 전주곡으로 듣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출발 신호로 삼을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시간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날짜 라디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